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오픈 AI에서 지난 5일부터 12일간 연속으로 챗GPT 업데이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놀랄만한 업데이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료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을 두 가지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기능이어서 챗GPT를 쓰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캔버스 기능입니다. 여기 박스를 누르시면 캔버스라는 툴이 나옵니다. 캔버스는 글쓰기 및 코딩 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I하고의 문서나 코딩 작업을 하실 때 이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처음 나올 때는 유료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좀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캔버스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 캔버스를 누르고요. 그럼 여기 캔버스라고 뜨잖아요. 여기에 내가 작업하고 싶은 주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를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문서창이 하나가 열리잖아요. 그냥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문서창이 열리면서 이야기를 써주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써줬는데 그럴 때는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 문서 자체에서 한국어로 쭉 번역을 해줍니다. 얘기를 보면은 눈 덮인 마을에 크리스마스 트리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서창에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화 방식은 뭘 수정해달라 대화창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할 게 있으면 또 다음 대화창으로 이어지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방식은 이 문서 안에서 계속 수정이 일어나는 형식이거든요. 여기서 쭉 읽다가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그 눈빛만 봐도 그 노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직접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GPT한테 이 문장을 수정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이 조금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게 바꾸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챗GPT에게 묻기를 누르신 다음에 제목을 조금 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목을 희망을 품은 나무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가게의 모든 나무는 저마다의 비밀을 간직한 듯 보였다. 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저마다의 비밀이라는 표현 대신 비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이렇게 써주는데요.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니까 가게의 모든 나무는 마치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하면서 기적을 속삭이는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기능에서 좋은 게 여기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편집 제한, 길이 조절, 독해 수준, 마지막으로 다듬기, 이모지 추가하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편집 제한을 누르고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GPT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집 제한을 해주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클라라의 눈빛이 가진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그녀의 캐릭터에 더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나무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하면은 더욱 생생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걸 보고 이거를 적용하면 좋겠다 하시면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한한 대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 조절을 누르시면 현재 기준으로 길게 하는 거고요. 가장 길게 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가장 짧게 하는 겁니다. 조금 짧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가장 짧게를 누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길었는데 줄여서 표현을 해주고요. 독해 수준도 현재 읽기 수준에서 대학원생 수준까지 있고 그리고 중학생, 유치원생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 수준으로 바꿔주면요. 그러면 아까 전보다 문체 자체가 그 옛날 옛적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면서 조금 더 유치원생에게 맞는 언어로 바꿔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캔버스에서 작업을 대여섯 번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T4 모델이 프리에 도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4시간 정도 후에 사용이 다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도 양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작업들을 하실 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버전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버전 복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전으로 다시 가고 싶다 하시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더 추가로 캔버스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유료 버전으로 다시 로그인을 했는데요. 무료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는 이야기를 캔버스에서 만드는 걸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블로그 글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인 거를 다 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매도하게 될 일이 있어서 매도용 인감을 떼야 했어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블로그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사실관계만 적었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캔버스에서 블로그 글을 써봐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일단은 캔버스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쓴 글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글을 블로그 글로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캔버스가 열리면서 이렇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편집을 한다거나 글을 수정한다거나 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이미 작성한 글을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글이 최종 정리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복사를 한 다음에 대화창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캔버스에서 이 문서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열리는데요. 근데 캔버스로 호출을 안 하고 이렇게 캔버스로 열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기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블로그 글의 제목을 10개 추천해줘.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면 이렇게 챗GPT와 묻기 기능도 생기고 편집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썼던 내용 자체를 캔버스로 그대로 불러서 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시되 이렇게 먼저 대화를 한번 나누신 다음에 하시면 캔버스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캔버스 기능에서 특히 많이 쓰는 게 강의 계획서를 만든다거나 프로젝트 기획서를 만든다거나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캔버스를 먼저 누른 다음에 지금 열려고 하는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획 의도랑 프로젝트 순서를 적어놨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획 의도를 보완해 주고요. 프로젝트 순서도 제가 쓴 대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프로젝트 순서 같은 거를 표 형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순서를 선택한 다음에 GPT한테 이 순서를 표로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순서를 표로 작성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제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워드 문서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워드 문서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워드 문서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이걸 한번 다운받으면 다운받은 문서를 연 건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젝트 기획안에서 기획의도, 순서, 준비물, 기대 효과까지 정리를 해준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표 작업을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표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저도 캔버스 기능을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해져서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꼭 이 기능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이 검색 기능인데요. 이전에도 검색이 가능했었는데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업데이트된 웹 검색 기능을 내놨는데 이번에 무료 사용자들도 가능하게 다 오픈이 됐거든요. 그냥 검색
검색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확실하게 검색하고 싶다 하시면 이 검색 버튼을 누르고 하셔도 됩니다. 한번 넷플릭스에서 보면 좋을 가족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 찾아보는 중 하고 나오면서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데요. 영화의 제작 연도와 줄거리 같은 거 간단하게 알려주고 영화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 출처를 누르면 어디를 출처로 해서 이거를 추천해 줬는지가 보이고요. 이번에는 넷플릭스에서 보면 좋을 2024년 신작 SF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웹을 찾아보는 중 하면서 몇 가지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데요. 이 중에서 바이오닉의 영화 예고편을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바로 예고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티저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게끔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챗GPT 앱을 열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버튼을 누르고 해돋이를 보러 가면 좋을 국내 명소를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쭉 추천을 해주거든요. 출처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이고요. 그 옆에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들도 쭉 보여집니다. 하나씩 추천 장소를 보면 정동진 해변을 누르면 이렇게 구글 지도랑 연동이 돼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해맞이 광장 이런 것들도 누르면 위치가 구글 지도랑 연결이 돼서 보여집니다. 맛집 같은 것도 검색을 해주는데 이게 구글 지도랑 연동돼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웬만큼 찾아주기는 하는데 이런 장소 검색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검색을 해서 장소 추천을 받으면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고 싱가포르에 여행 가면 꼭 가봐야 할 맛집 10군데를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데요. 10곳을 추천해 준다고 하면서 지도와 목록을 같이 보여주는데요. 지도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 식당들을 하나씩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록을 누르면 식당의 목록이 쭉 보여집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정보가 같이 나오고요. 경로를 누르면 지도에서 바로 연결해서 이 식당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당을 눌렀을 때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그 정보도 같이 보여지는데 웹사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웹사이트가 어떨 때는 연결이 잘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누르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참조용으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검색들도 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을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회사에서 중요한 그 발표를 해야 할 때 입으면 좋을 패션에 대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미지와 함께 클래식한 수트, 원피스와 재킷 좋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급 음성 모드에서 검색이 바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고급 음성 모드를 사용하는 중에도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성을 켜고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날씨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내일부터 싱가포르에 출장을 갈 건데 3일간의 날씨를 알려주고 주의사항도 알려줄래? 싱가포르의 다음 3일간 날씨는 이렇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에는 오후에 천둥을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최고 기온은 약 30도, 최저 기온은 25도입니다. 12월 25일 수요일에는 비가 오며 낮 기온은 32도, 밤에는 25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에도 흐리고 가끔 비와 천둥이 예상되며 최고 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5도입니다. 출장을 위해 우산이나 우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고마워. 근데 지금 말해준 정보의 출처가 어디야? 날씨 정보는 최신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출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답해 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급 음성 모드를 사용하실 때도 그때그때 최신 정보가 필요하면은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풀린 캔버스 기능과 검색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료 계정으로 GPT-4.5로 얘기할 수 있는 양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챗GPT를 사용하실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